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예. 네. 왜요? 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야. 그 7월 4일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네. 하죠. 네. 예전에 그 탐 크루즈가 나온 7월 4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왜 난 못 봤지? 예. 네. 7월 4일생? 나이 차이 많이 안 나. 자꾸 이게 나랑 세대 차이 갈라치기 하시네. 예, 7월 4일생이라고 탐 크루즈가 아주 꽃미남이던 시절 나왔던 영화가 있죠. 예, 여튼 7월 4일은 이제 휴장이고, 네. 미국은 그 전날부터 반장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장도 반장으로 끝났을 텐데 미국장 어땠는지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네, 주말 사이에 네. 좀 편하게 보내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네. 내일부터 약 10개국씩 관세 서한 발송할 거야. 네. 내 편지 잘 받아 이러고 있죠. 어차피 니네한테 뭐 저 협상 기대하느니 그냥 내가 보내는 게 낫겠어. 뭐 이런 톤이던데 보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그 협상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우리 권 팀장님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예.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어떤 분이 나오시나요? 자, 오늘 문홍철 팀장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 발생한다. 그런데 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안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그 박병창 이사님은 시황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주제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5% 올랐다.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수급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권순우 팀장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어서 오세요.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막 악어 막 이렇게 달아놓고 저는 악어. 저는 왜 없어? 권 팀장님 또 어디서 재롱을 부립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침부터. 네, 하여튼요. 뭐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우존스는 0.77%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1.02%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83% 상승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반토막이 났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반장. 네. 네네네. 그래도 이제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뭐 없었는데 그 노동 지표가 좀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7천 명 증가를 했는데 네. 이게 고용 지표는 좀 잘 안 맞아요. 네. 그래갖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1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14만 7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거의 30% 이상 미스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일자리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엄청 자랑했어요. 그거 가지고. 야, 우린 뭐 일자리가 그냥 뭐 바글바글하네.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유, 계란값이 또 돌아왔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소셜 트루스를 저는 매일 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 발언 때문에. 보다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없어요. 다 자기 좋은 대로만 그쵸. 이렇게 써놓으니까. 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는 노동시장이 좀 굉장히 강건했다라는 뭐 그래서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워낙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했었고 어제는 어쩌면은 그 오빠 법안, 네. OBBBA 네. 그 오빠 법안 통과된 부분이 오히려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첫 번째 뉴스로 그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빠 법안이 이제 원 뷰티풀 빅 뷰티풀 빌. 빌 X. 예. 그래서 오빠. 네. 자, 오빠. 그러면 그 뉴스 첫 번째로 좀 전해 주시죠. 일단 관세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세 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될 건데 일단 베센트 장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 9분 전, 뭐 10분 전 이때 나온 얘기인데 이제 뭐 한 그 내일부터 서한을 10개국에 이제 하루에 10개씩, 네. 10개국씩에 보낼 거다. 뭐 몇 프로씩 보낼 거다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 이전에 자기들은 다 발표했잖아요. 네. 자기들은 뭐 몇 프로씩 하겠다고 다 발표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결론을 내야지 또 그거를 통보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2건 정도 합의가 있었지만 이라고 얘기했던 그 2건은 영국하고 베트남이었던 네. 거고요. 근데 베트남은 사실 그 시장 개방도 다 하고 굉장히 좀 미국에 유리하게끔 해줘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10개국에 보내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관세 협약을 안 하면은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뉴스를 전해야 될까 말까도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블러핑이잖아요. 네. 야, 이거 안 하면은 니네 그때 4월 달에 매겼던 거 그냥 매길 거야? 그 얘기는 뭐하러 얘기합니까? 뉴스는 아니죠. 뉴스도 아니고 그 얘기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네. 그냥 좀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블러핑으로 보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한 번 더 연장하겠지 내지는 게 협상 들어갔는데도 협상 끝날 때까지는 봐주겠지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우리의 컨센서스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스르는 이제 발표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약간 그래 놀라는 거 아닐까? 놀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뭐 뉴스가 또 아예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뭐 미국 사람이 블러핑 치는 거를 굳이 뭐 너 그거 안 하면 뭐 그 전과 다 매길 거야 뭐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 얘기는. 네.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정한 거잖아요. 날짜를. 네. 그 날짜도 자기들이 정하고 그때까지 안 정하면 뭐 하라는 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10%의 관세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국가별로 차등 적용된 15%를 정해가지고 25%가 우리한테는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그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또 그게 나왔는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때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는 야 그때까지 안 하면 우리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때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10% 관세가 적용되는 곳이 한 100여 국 정도는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최저 10%잖아요. 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국가가 한 100개국 정도는 될 거다라고 베센트 장관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좀 밀당이에요. 야, 우리가 무조건 세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10%도 될 수 있어. 10% 될 수 있는 데가 100개나 돼. 협상 잘만 하면 네. 우리가 많이 줄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한 100개국 정도는 미국이랑 교역을 거의 안 하는 나라들입니다. 네. 남극에 있는 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거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국 정도는 상호관세를 10% 매겼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전에 제가 요새 그 압권에서 그 라이트하이저 관련한 방송을 한 2번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어떤 협상을 했었는지가 쭉쭉 나옵니다. 근데 거의 그때 했던 방식이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100여 국 정도는 이렇게 아예 거론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10% 매기는 얘기도 저는 이것도 이제 베센트 장관이 협상을 좀 잘만 하면 우리가 10% 정도 해줄 건데 그 전체 국가 중에 절반 넘는 100개국은 그걸 받을 수 있어. 네. 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야 이게 거의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런 블러핑을 치는 거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협상이. 예. 예. 그래갖고 다들 뒤로 빼고 있으니까 네. 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좀 압박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정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오빠 법안은 어제 뭐 됐네 안 됐네 막 말이 엄청 많았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안 됐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밤쯤 되니까 이게 또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찬성이 218표, 반대가 214표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네. 요새 트럼프 대통령 잘 나가요. 뭐 어제 안 된다고 뭐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결국은 이제 되는 쪽으로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를 했었고 그 공화당 의원은 한 2명 정도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원에서 문구를 안 바꿨어요. 그래요? 예. 하원에서 문구를 바꾸면 네, 상원 다시 다시 가요. 상원으로 갑니다. 네. 상원에서 문구를 바꾸면 다시 하원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핑퐁하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7월 4일 날 사인하고 싶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화했었고 그 소셜 트루스를 그러니까 저는 맨날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내용 잘 이해 안 가는 게 어디에 누가 뭐 했네 이거거든요. 어디에 누가 뭐 국회의원 누가 뭐 이거를 소셜 트루스에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 의원들 뭐 이름도 잘 모르고 모르죠. 막 그러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요. 뭐 어느 지역구에 누구 너 별로야. 다음에 너 공천 안 줘. 뭐 이런 얘기를 네. 그냥 진짜 한 명 한 명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좀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 그 오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오빠 법안이 이게 감세 법안이기는 한데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감세는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네.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이거에 더해서 팁에 대한 세금 안 매기는 거. 네. 이것도 미국은 좀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팁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수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이기 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쩌면 소득세 면제에 그렇겠네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한 면세, 네.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미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 장벽 세우는 거, 그리고 구금 시설 만드는 거, 네. 요거는 감세하고 별개로 아까 이게 하나의 되게 아름다운 법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갖고 그 국경 장벽 세우는 내용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골든돔 미사일, 네. 미사일 방어 방어. 시스템. 예, 아이언돔은 좀 약하다. 예, 골든돔을 만드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예, 그 돈을 걷는 거는 줄이겠다고 했지만 쓰는 건 늘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상향한다. 6천조 원 상향하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한테 1,000달러 제공하는 예금 계좌 제공하는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메디케이드 같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보조나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원하는 그런 복지 예산은 감축하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의외로 이런 거 많아요. 네. 그 미국은 뭐 복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뭐 푸드 스탬프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다 주는 네. 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럼, 없애기로 그러니까 줄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 네. 그 전기세 구입세액 이거 7,500달러짜리 네. 그거 없애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기차? 예, 전기차 보조금. 네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우리 다 가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그거 받으려고 막 우리가 뭐 저기 뭐 중고차도 많이 늘리고 뭐 플리스로 해가지고 그 뭐야 렌트카도 막 늘리고 막 네. 그랬는데 그래갖고 공장 만들어 갖고 이제 전기차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보조금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우리한테 좀 좋아요. 그 칩스법 반도체. 아, 네. 25%에서 늘어났죠. 네, 그건 35%로 확대되는 거. 아, 그건 세액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하여튼 과연 협상이 어떻게 가게 될지 이제부터는 약간 좀 상황 판단을 좀 민첩하게 잘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뉴스 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거대한 부해이동이 일어나는 건가? 어제 대통령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보고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것도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을 좀 담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 올라서 문제가 없는 거는 주식밖에 없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부동산도 이제 가격 오르면 부동산 가지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없는 사람들은 네. 또 되게 막 불만이 많고 물가 오르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근데 주가 오르는 거는 뭐 상속해야 되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네.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좀 이 부동산을 또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결국 나라에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쏠려있던 자금이 주가로 이렇게 옮겨가면은 네. 부동산은 안정돼서 좋고 그렇죠. 주가는 오르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그건 좋고 뭐 그런 얘기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에 앞서서 어제 상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네. 진짜. 아유. 지긋지긋하네 진짜.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네. 본회의 통과가 네, 됐죠. 설마 될까 그러면서 왔는데 어제는 될 것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것 같은 법안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전자주총 의무화 그리고 이제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3%를 보완하는 내용들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달 성과로 뭐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뭐 한 달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잘 돼가는 건 주식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성과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뭘 해서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네.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닌 부분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3프로 TV에 나와서도 한번 하셨던 얘기인데 네. 뭐 그냥 본인 취임만 해도 3천 넘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셨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어떤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네. 워낙 그때 뭐 계엄 이후에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망가져 있었으니까 네. 정상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좀 국정이 안정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다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뭐 진짜 요새 3천 넘어서 주식시장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그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수요 억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많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이제 공급 관련한 부분들은 4기 신도시는 뭐 좀 지켜보겠다,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되게 잘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 정책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할 뿐. 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은 이번에도 왜 수요 억제책만 나오고 공급 대책이 빠졌다라고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정책은 이미 발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아요. 네. 근데 공급 정책이 왜 이렇게 따라붙냐면은 기분. 이게 뭔가 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가격 안정되면 공급 정책 어디에 몇만 원, 어디 몇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안 져요. 네. 2기 신도시도 지금 다 안 졌는데 여기서 뭐 4기 신도시를 또 발표한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하기로 했던 게 따박따박 공급이 공급대로.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4기 신도시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한 규모다. 이거를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계획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오히려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고 한 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예민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예. 라고 얘기했을 때 앞마당을 같이 쓰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같이 노출돼 있고 네. 미국과의 특수동맹을 맺는 부분도 같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국가다.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했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저도 항상 주장하는 얘기이고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섞을 필요가 없다. 별개로 해결해 나가는 거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이고 예. 과거사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과거사 문제를 덮고 가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네. 과거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왜 둘을 자꾸 섞냐면 양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 때로는 반일로, 때로는 친일로 이거를 섞어서 좀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정치적으로 좀 잘 먹혀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장 큰 정치인이잖아요. 네. 대통령도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쩌면 자기의 정치적 하단을 내려놓은 거일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지지가 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막
감정 일부러 막 긁어갖고 좀 이용하고 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그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이 얘기도 얘기 잘못하면은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또 되게 비판적일 수도 있잖아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좀 그 완화된 표현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바람이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 의지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어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 4.5일 근무제 관련한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죠. 네. 근데 거기서 그 노동시장 단축을 우리 사회가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갈등이 심해서 불가능하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 4.5일제를 이렇게 막 공약이라든지 법으로 시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어제 좀 인상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 52시간도 네. 지키는 데가 있고 안 지키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여전히.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주 4.5일 도입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대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 빼고는 52시간 거의- 안 지켜지는 데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걸 4.5일로 줄인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 말고 뭐가 있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프로님, 네. 제가 52시간을 잘 못 지키면 살고 있습니다. 52시간? 남은 시간 좀 부족하죠? 맞아요, 너무 부족해요. 네. 더 해야 되는데. 아, 참 이런 건 법이 못 따라와. 현실을 못 따라오더라고. 네.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네. 어제 그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아, 자기 왜 이렇게 일주일 주말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면서 하루가 24시간 아니라 주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해갖고 이제 어제 짤이 다 돌았는데 거기 그 참모들 표정 막 네, 참, 나 같은 스타일인가 봐. 네, 거기도. 네. 자, 여튼, 그런 기자회견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중국 전기차 중국 중고차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요새 0km 중고차가 중국에서 나름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0km 중고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중고차로 빼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하자마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생산하자마자 중고차로 왜 빼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가격 인하해서 이제 치킨 게임 벌이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그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해요. 막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BYD가 뭐 납품업체한테 대금을 못 줘가지고 뭐 망했네 그래가지고 BYD가 망해가지고 뭐 헝다가 될 거네 막 그랬고 이거 가지고 조회수 이렇게 막 많이 올리고 있는 유튜브가 꽤 많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 굉장히 과잉 경쟁이 좀 되고 있다. 네. 근데 중국의 이제 상무부가 어저께 그 0km 중고차 관련해서 좀 업계 지도에 나서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0km 중고차라는 게 나오냐라는 네. 부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자동차 회사가 새 차를 중고차로 파냐? 할인 못하게 해서 그런 겁니까? 할인 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수출을 한다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쪽에서 여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판다. 네. 그럼 전기차에 1차로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나는 돈이 없어 갖고 신차는 못 사는 사람인데 네. 나는 중고차를 살 때 보조금을 못 받습니까라고 했을 때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띵가 네. 먹어서 싸게 팔면은 아.
두 번을 보조금을 받아갖고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팔 수 있고 내 원가는 똑같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있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또 이제 정부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네. 아니면 전고차를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을 잡아가지고 중앙정부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공산당의 이제 지위가 올라가는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거기다가 또 이제 거기다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관행들이 좀 만들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과잉 경쟁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그러지 마라. 네. 라고 좀 지도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과잉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갈 건데 이게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네. 이게 퍼져요. 이게 어떤 식으로 퍼지냐면은 BYD가 왜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비우다 광고를 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신차도 아닌 뭐 옛날 차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한테 막 그러니까요. 팔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음.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싸게 내보낸다거나. 네. 이게 각국의 중고차 규제들을 보면 은근히 중고차 규제 되게 많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중고차 덤핑 들어오면은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별로 중고차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국내적으로 이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는 뭐 BYD 하나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겠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는 시장 교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오늘 뉴스들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이만한 뉴스가 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뭐요? 라코스테 네. 그 폴로 반팔티를 요걸 이제 58,000원에 판다는 뉴스가 있는데 새로 나온 뉴스입니까? 아, 이런 뭐 정부 보조금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반값도 안 되네. 아, 진짜 반값도 안 되네 이거는. 네. 우리 이주호 기자가 워낙 또 라코스테를 좋아하잖아요. 네. 아, 이제 라코스테 보이시죠? 그 얼마 전에 뭐지? 그 뉴스 있었잖아요. 알카트라즈 뉴스 있었잖아요. 알카트라즈가 부활시킨다고. 아, 감옥? 네, 알카트라즈 감옥을 부활시킨다 그랬는데 그게 또 이름이 크로커다일. 왜 경쟁사 이름 얘기하고 그럽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정신 못 차리네. 라코스테. 그러네. 네. 여튼 이주호 기자 굉장히 좋아하는 네. 라코스테. 지금 안 그래도 본인 옷이 이거더라고요. 이건 저 새로 오는 광고 제품도 아니고 본인이 입던 거야. 제가 입은 제 겁니다. 네. 저 원래 이거 많이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원래 입는 거라고 그냥. 네. 하여튼 잘 사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봐. 예. 요게 이제 라코스테 뭐 유명한 우리 권 팀장 하나 줘요. 어차피 똑같은 녹색 있으면. 예. 그럴까요? 하나 드려. 뭐 저는 조그매가지고 주호 기자가 입는 건 저한테 맞지도 않아요. 아, 마음 많이 상하셨네.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58,000원. 시원하고 포만한. 이거 이제 장점은 많이 입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뭐 일단 있어요? 재질이 좋습니다. 재질은 좋고. 네, 재질이 좋고 면이 그다음 좀 다르긴 다르다. 그리고 저게 좋은 거. 저는 핏이 안 맞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 폴로티의 경우에는 이 목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아시죠? 여기 목이 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벌어지죠. 좀. 네, 벌어지고. 그래서 그럼 되게 안 예뻐요. 이렇게 막 목이 이만큼 드러나고. 근데 이거는 딱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입으셨을 때 비즈니스 캐주얼로 굉장히 좋다. 회사에 입고 다니기도 좋고. 우리 보통 그 티셔츠를 입고 회사를 가고 싶지만 일반 티셔츠는 정프로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라우드티 입고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괜찮다. 네. 이런 뭐 골프 치러 갈 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평상시에도 괜찮고 너무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예의 없어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라코스테 이런 그 폴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검은색은 입고 사실 검은색 바지 입으면 장례식장도 사실 갈 수 있죠. 네. 장례식장 가능, 네. 결혼식장도 가능, 흰색 입으면 결혼식장 가능. 흰색 입으면 결혼식장 결혼식에서 신랑 입장하는데 라코스테 티 입고 나와. 그냥 가능한 거죠. 네. 네.
색깔이 그린, 블랙, 화이트,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라코스테가 약간 좀 녹색이 여기 이제 시그니처 컬러예요? 그렇죠. 네. 그래. 맞아요. 여기 그런가 보네. 자, 여튼 라코스테 4가지 컬러로 남녀 공용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요게 지금 엑스라지 사이즈니까 웬만하면 아마 등치 있는 분들도 저희 네. 둘이 입는 사이즈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거 비싸서 사실 그냥은 못 사고 이렇게 포인트 네. 누적되면 그때 그 할인 받아서 포인트로 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정도 가격으로 나왔으면 사실 안 살 이유는 없네.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야, 근데 포인트를 그렇게 쌓을 정도 도대체 얼마나 사재 끼면 포인트가 못 살 정도가 되는 거야. 나 이해 못 옷 하겠네. 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있어야 또. 그러니까 이게 한다. 나는 돈 없어서 그냥 저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탔잖아. 겨우 이런 애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현금이 없어갖고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탔다고. 와. 여튼 58,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요거는 이제 실용 구매, 실용 정부에 네. 딱 맞는 컬러로 실용주입니다. 갤럭시 S23. S23이면 재작년쯤 될라나? 그쵸. 2년 전. S23 요거 S 시리즈 네. 갤럭시 요거 512기가짜리 아주 그냥 든든하게 용량 많습니다. 사진 막 찍어도 괜찮고요. 네. 요거를 S급 리퍼로 준비를 했는데 요게 48만 9천 원. 48만 9천 원. 예. 딱 봐도 그냥 새 거 같아요. 요거는. 네. 이게 왜 리폰지도 모르겠어. 여튼 아주 상태 좋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 재고 남아있던 거 파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여튼 요거 512기가짜리, 512기가짜리 S급 리퍼. 요건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갖고 바로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알뜰폰 사용하실 때 특히 좋죠, 이런 게. 네, 그럼요. 나도 이제 이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아. 맨날 그 신제품 나와갖고 뭐 할부 깔고 뭐 이렇게 했더니 너무 비싸. 맞아요. 안 되겠어.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왜 그 알뜰폰 하면 뭐 살 때 핸드폰으로 뭐 할 때 이렇게 좀 찾기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통신사 결정할 네. 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 맞아요. 뭐 인증받고 할 때도 통신사 옛날에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면 항상 알뜰폰도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알뜰폰으로 24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갑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공기계 네.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도 엑스라지 맞습니다. 왜 제 거 색깔이 다르냐고 제가 입고 있는 거 다르냐고 하셨는데 제 거라서. 이건 내 거라고요. 여기 녹색이잖아. 네. 좀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약간 요 정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고. 여기 이제 약간 좀 톤이 더 짙어 보이는구나. 약간 짙은 거. 때가 많이 타서 그렇겠지. 뭐. 그렇겠죠. 매일 입었으니까. 네. 오래 입었지 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갤럭시 S23 그리고 라코스테 반팔 티셔츠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라코스테 티 필요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래? 네. 준비했는데 아쉽네. 기대하면은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